탐욕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이 지배한 성격이 가진 특징인 탐욕은 단지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원망하는 감정이죠. 이들이 자주 느끼는 감정인 부러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순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분노입니다. 병리적인 자기애를 보이는 부모는 아이가 타인에 대한 시기심과 탐욕을 갖도록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너는 그렇지 못하다. 너는 그래서 가치가 없다. 너도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네 주머니로 가져와야 한다. 라는 식으로 끝이 없는 탐욕과 시기심을 부추깁니다. 많은 과도한 자기애적 부모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고유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으로 자기애적 부모는 자신의 병리적인 특성을 감출 수 있죠.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느끼는 부러움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망치려는 충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보기에 부러운, 우월한 것,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이상화합니다. 이들이 이상화한 대상은 모든 좋은 것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월한 것, 좋은 것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에 자기애적 인간에게 이상화된 인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절하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화를 통해 좋은 대상을 우월하게 보고 이것을 손에 넣고 싶은 갈망에 시달리지만 자기애적 인간의 손에 들어온 순간 그 좋은 것은 가치가 절하됩니다. 이들은 자기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역시 평가절하하고 망쳐놓으려는 역동에 휩싸입니다. 이들은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형성하지 못하죠. 시기심의 처음 목적은 사실 좋은 것을 소유하려는 갈망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면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진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상대의 좋은 점을 망치려는 욕구가 2차 목적으로 변합니다. 이 때문에 시기심은 성숙함과 성장에 필요한 좋은 것, 훌륭한 것 자체를 파괴하려는 악마적인 욕구가 되죠. 이는 무의식적 시기심으로 발동되며 느끼는 사람도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을 부러워하면서 좋은 것이나 즐거운 것을 보고 역겹다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비참하게 되거나 실패하는 것에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는 증상이 본인만 모르는 무의식적 시기심의 모습이죠. 과한 시기심 때문에 죄책감 또한 심하게 경험합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자신을 누군가가 박해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박해감 때문에 자기애적 인간은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박해한다는 편집증적 사고를 보이기도 하죠. 이런 파괴적인 시기심은 자신이 선하고 좋은 것을 망쳤다는 무의식적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이런 죄책감이 내부로 응축되어 자기 파괴적인 에너지로 일어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병적인 자기애적 성격의 과도한 시기심 덕분에 이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탐욕이란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것과 상대가 줄 수 있는 것에 이상을 나타내는 성급하면서도 만족이 없는 끝없는 갈망을 의미하죠. 탐욕적인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면서 공격적인 시기심이 만들어지죠. 탐욕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상대가 가진 좋은 것을 내 손에 받게 되었을 때 만족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탐욕을 이겨내고 시기심 대신 감사와 만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죠. 감사는 상대방을 신뢰하며 상대가 준 좋은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이를 즐길 수 있는 감정입니다. 탐욕이 가득할 때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만족은 감사와는 반대죠.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권리가 있다고 느끼기에 만족과 감사는 사라지고 탐욕은 끝없이 커집니다. 어린 시절의 아기는 엄마를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간직하고 싶은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아기가 처음 경험하는 감사의 기초가 되죠. 이런 감사는 또한 즐거움의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아기가 경험할 모든 행복과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감, 충만함이라는 감정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연결감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완전하게 이해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면의 충만함과 감사는 이제 아이가 자신이 받은 마음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아이가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면 더 많은 즐거움과 감사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즐거움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는 사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충만한 마음의 상태죠. 보통 사람들도 시기 질투를 하지만 자기애성 성격이나 경계성 성격이 느끼는 시기 질투는 강도가 훨씬 강하고 공격적입니다. 왜 너만 좋은 걸 다 가졌어? 자격이 충분한 내가 가져야 될 걸 왜 네가 다 가졌어? 라는 기본적인 시기하는 마음 외에도 견딜 수 없는 증오가 함께하죠. 시기심의 강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세다면 어떨까요? 타인이 좋은 점을 가진 것을 보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수동적 공격으로 말을 안 하거나 또는 은근히 상대방을 골탕 먹여서 복수하거나 하는 등의 원한의 감정을 내보입니다. 비정상적 나르시시즘은 유아기의 가치체계에 갇혀서 미성숙하고 유치한 행동을 보이죠. 병리학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과도하고 거창한 성공과 위대함에 대한 환상이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거창한 성공과 위대함에 대한 환상에 방해가 되는 실제 현실을 회피해야 하기에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부러움을 느끼면 좋은 것을 가진 상대를 보며 느껴지는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자동적으로 상대를 평가절하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 다 나에게 있어야 한다 라는 탐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에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착취적일 수밖에 없죠. 탐욕이 매우 강하고 좋은 것을 자기가 다 가져야 하는 욕구가 매우 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손에 넣고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감은 결핍됩니다. 공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에 참여하고 싶을 때 발휘하는 기질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나르시시스트의 공감 결핍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회성과 타인에 대한 인지력에 손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나친 탐욕이 타인과의 연결감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남을 지독하게 부러워하면서 내부에서 자신이 부러워하는 이들에게 스스로 우월감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우월감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타인에게 내부적으로 가치를 주고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바로 이들에게 자신이 열등하다는 직관적인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지독한 자기 혐오에 시달리며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두 가지죠.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를 시계추처럼 오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 의미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성격, 일이나 인간관계에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또는 감사할 수 없는 성격적인 조직을 보입니다. 초자아가 심각하게 악화된 사람은 심한 편집증적 성격과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심각한 의심과 불신이 자기애와 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부분을 외부 대상에게 투사하고 내부에는 과장된 거짓자아만이 보여지죠.
많은 자기애적 인간이 보이는 수동적인 착취 행동은 돈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타인에 대한 평판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자주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죄책감이나 양심이 없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 또는 국가에 기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만성적인 공허함과 지루함을 느끼죠. 이 때문에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줄 상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들의 멘트는 언제나 똑같죠. 그 사람은 나에게 활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부족합니다. 전형적인 자기애성 성격 환자의 진술이며 만성적인 지루함 때문에 이들은 중독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알코올이나 도박, 위험한 주식 투자 등이라도 해야 지독한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죠. 누구를 만나도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대가 가진 점을 시기하고 평가절하하며 관계를 파괴하고 누구와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들을 감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적이 있나요? 병적 자기애를 가진 이는 누구와 진정한 사랑에 빠질 수도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를 극도로 이상화하고 좋은 것만 가진 사람이라 믿고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자기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 한없이 가치가 떨어져 보이죠.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노력 없이도 자신은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특정 수준 위에 있다고 느낍니다. 자기애적 성격의 특이한 점은 다른 성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동성애적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도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의 성별에 대한 무의식적 시기심을 느낍니다. 누구보다 가장 위대하고 우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한 인간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 한계점을 느낍니다. 이 성별만 가지고는 가장 좋은 점들을 내가 다 가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성별의 좋은 점도 다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합니다. 성별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동시에 두 성별의 장점을 다 갖고 두 성별이 다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요? 끝이 없는 무한한 욕심이기에 이것이 탐욕입니다. 이는 과도한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의 판타지, 즉 환상이며 매우 원시적인 욕구죠. 이들은 자신을 순전히 옳고 좋은 점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은 경멸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들의 관계의 악순환은 오직 누가 우월하고 열등한가에 관심을 두고 우월한 사람이 가진 부러운 것을 손에 넣은 후 같이 절하하고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또 다른 우월한 것을 목표를 두고 또 갖게 되면 같이 절하해서 허무함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우월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쫓지만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같이 절하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만성적인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들은 스스로도 이성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만남이 똑같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40대 후반에서 50대로 갈수록 좌절감과 공허함, 실망감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내면의 충만감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우월함이나 부, 명성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쫓아야 할 최상위 가치일까요? 이런 것들을 꽉꽉 채워넣고 나면 완전한 충만감이 찾아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월함과 부와 명성을 다 갖춘 유명인들이 내면의 만족과 충만감을 느꼈다면 왜 극단적 선택을 하곤 할까요? 내면에 꽉 찬 충만감은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월함이나 부, 명성보다 위에 있죠. 다른 사람들과 깊은 의미 있는 관계를 끈끈하게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표정에는 만족감과 충만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일시적인 만족감과는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는 느낌과 그런 나를 사랑해주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끈끈한 연결감.
이런 타인과의 의미 있는 깊은 관계에서 느끼는 연결감은 초월성, 즉 자신을 넘어 확장되는 느낌. 이전부터 이 땅에 살아오며 사랑하고 고통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 자신의 부모와 역사 전반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초월적인 감각입니다. 이런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탐욕보다는 감사가 삶의 전반을 지배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이뤄나가고 그 관계에서 충만감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